네, 안녕하세요. TJ 프리맨입니다. 제 컨텐츠는 주무시기 전에 아무것도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듣기만 하시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척 덥죠. 예, 아주 습하고 덥고, 거기다가 코로나 재확산까지 겹쳐서 너무하게 사는 게 불쾌합니다. 그렇죠? 예, 힘들고. 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사는 게 왜 이렇게 공허할까? 라는 느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느낌을 안 가져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 사는 게 참 외롭고 쓸쓸합니다. 아주 인기가 많던, 사회적인 지위가 높던 낮던,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든지 간에 남성, 여성 상관없이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든 상관없이 한 번쯤은 이 깊은 감정에, 그리고 우울한 이 감정이 안 빠져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흔하게 느끼는 건데 입 밖으로 내지는 않죠. 예, 왜냐면 그게 쉽게 누가 뭐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견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또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외로울까요? 왜 갑자기 쓸쓸한 느낌이 들까요? 아니면 뭐 천천히든 뭐 갑자기든 왜 그런 감정이 들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찾는 이가 없어서입니다. 예, 아주 간단하죠. 예. 뭐 주중에도 막 그냥 뭐 일을 끝나거나 학교를 갔다 왔다거나 잠깐 뭐 한두 시간만 뭐 핸드폰을 보지 않더라도 뭐 카톡에 굉장히 많이 와 있다든가, 부재중 전화가 와 있다든가 이러고, 뭐 주말,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많이 오고요. 이런 상태면은 뭐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예. 뭐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외로움을 느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인기를 흠뻑 다 도취되어서 즐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연락도 좀 뜸해지고, 나한테 카톡, 그러니까 업무상의 일 말고 어떤 뭐 이렇게 금전적인 이득인가 아니면 일과 관련돼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냥 나 자체를 보고 싶어서 나 자체와 대화하고 좀 교제하고 싶어서 오는 그런 카톡이나 그런 전화들이, 그런 메시지 등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줄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하루 완종일 한 통이나 한 건의 어떤 문자 메시지도 없고, 그게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심하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외롭죠. 예,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예. 그럴 때 외로움 느끼죠. 두 번째는요, 내면의 미성숙과 그 외부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합니다. 내면의 미성숙, 나이하고 상관없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면이 성숙하거나 나이가 적다고 해서 내면이 미성숙하거나 그런 거는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어떤 진지한 생각, 주관, 견해 뭐 이런 것들이 부재되어 있다면 쉽게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무나 좌지우지가 심하게 영향을 받아요. 뭐 나 자체에 대한 어떤 뭐랄까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냥 주변에 친한 사람, 그냥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날 칭찬하고
이게 딱 붙어다 주면 금세 이렇게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나 자체의 평가는 아주 좋은데, 내가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정말 훌륭한 일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거나 좀 깎아내리는 말 하면, 그런 거 한마디라도 들으면 바로 또 기분이 다운됩니다. 예. 그런 것들은 내면이 미성숙해서 그런 거죠. 행복을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을 때, 특히 다른 사람의 견해에 의존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정말로 아마 그 외로움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올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또 나이가 어릴 때는 비교적 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성인보다는 덜 하니까,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는 그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일을 하진 않으니까 그나마 조금 덜 심한데, 사회에 나가면요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게 될 겁니다. 더 하면 더했지 그게 결국 약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만약에 내면이 미성숙되어 있다면 그 외로움의 정도는 아주 강할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삶 자체에 대한 통찰과 철학이 부재되어 있을 때 아주 깊은 외로움 또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번도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 치열하게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오는 어떤 깊은 쓸쓸함과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예, 아주 훌륭한 남편, 아니면은 굉장히 현명한 아내, 그리고 잘 크고 있는 자녀, 그리고 괜찮은 수입처,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괜찮고, 아마 그런다 하더라도요, 본인의 인생에 대한 통찰과 철학이 부재되어 있으면, 인생관이 부재되어 있으면 그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에서, 이 끝모를 외로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느 순간 그 모래성 같은 그런 기쁨과 행복의 방파제는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본인의 인생관과 철학이 있어야 돼요. 또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대신 찾아주거나 답을 쉽게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남성과 여성 성도 틀리고,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사회적 위치도 틀리고, 그리고 뭐 나라도 틀립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꼭 중요한 것인가? 뭐 살아가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미안하지만, 예, 우리 인간 자체가 물질로 이루어졌고, 예,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이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리고 본인의 어떤 위치, 사회적 위치, 뭐 그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어떤 유리벽 같은 것들이 이 사회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튼튼한 자기만의 통찰, 삶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많이 부딪히고 절망하게 되고 쉽게 좌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쉽게 소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느낄 때 타격도 엄청나게 받게 되고요. 아마 살아가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소통, 교류, 이거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지금 그나마 있었던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교제도요, 지금 이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외로움 느끼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 전에도, 코로나 전에도 참 외로움을 느꼈는데, 그 전에도 이런 팬데믹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소통이 어려웠었는데,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아예 그냥 만남 자체가 줄어드니까, 만나봐야 뭐 영상통화, 뭐 영상대화 이 정도지, 실제로 그것이 아무리 뭐 발전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숨결을 느끼면서 얘기하고 교제하는 거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러진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교류도 없었는데 이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더 교류가 없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공허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교류가, 진정한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점점 중요하고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에 글쎄 뭐 영어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또 입사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펙 쌓고 이거 물론 중요한데요. 그것이 생명을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는 않잖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괜찮게 산다 싶은 사람도요, 진짜 너무나 공허하게,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바보라서 멍청해서 아는 게 없어서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가 그 원인이 그 튼튼한 삶에 대한 통찰과 철학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것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 뭐 입시 뭐 쪽집게 가위처럼 누가 콕 집어서 물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노력해서 본인이 찾아야 되거든요.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 방법도 없고요. 예, 특별히 딱 결론 지어진 정형화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이것도 답이 없고요.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느냐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찾아가는 경로가 다 틀리고 답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꼭 찾으셔야 됩니다. 꼭 찾으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얻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삶 자체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철학, 자기의 인생관을 튼튼하게 갖고 있으면요, 사실 이건 천군만마를 얻으신 거예요.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뭐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뭐 회사 생활을 하든 뭐 학교 생활을 하든 뭐 요즘에는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정신이 병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소위 말하는 속물들, 또라이, 양아치들이 많아요. 그런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겪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들에 의해서 뭐 스크래치는 겪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 내부의 깊은 곳에는 어느 누구도 스크래치를 가하지 못하고 타격을 주지 못하게 돼요. 그런 튼튼한 인생관을 갖고 있다면, 또 깊은 삶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도요, 뭐 진학을 하든 좋은 회사를 가든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아니면 뭐 결혼을 하든가요, 그 안에 상관없이요, 분명히 정말로 이게 쉽지 않은 사람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굉장히 아주 교활하게, 아주 교묘하게 괴롭히는 사람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뜻하든 뜻하지 않든 간에 조직이든 개인이든 나에게 아주 깊은 타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예, 토플 만점, 뭐 스펙, 고스펙,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거를 꼭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에 나와서 또 학교에 가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각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융통성 있게 자신을 변신시킬 수 있고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내 자신은 휘몰아치거나 휩쓸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그 외로움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공허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원인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